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 예,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 그 레벨 센싱 기술, 레벨 계측인데요. 네, 그 레벨 계측은 뭐 물높이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우리가 매질의 종류, 뭐 매질을 담는 어떤 매질을 담는 그 통에다가 그 센싱을 하게끔 하는데 상당히 많이 쓰여요. 예. 그리고 이제 하천 같은 데도 범람 센서로 해가지고 또 사용을 많이 하고요. 예, 그래서 예,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상당히 많이 쓰일 거고, 앞으로도 더 그 사용 쓰임새는 되게 많아질 거고요. 요게 이제 그 레벨 센싱의 주파수 대역이 있어요. 이제 이 방식은 뭐 레벨 계측은 접촉식으로도 할 수 있죠. 그냥 막대기 하나 넣고 거기에 뭔가가 감지가 되면은 그 높이를 측정을 해서 뭔가 이 데이터를 주면 되잖아요. 근데 접촉식하고 이제 비접촉식의 차이점들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이제 그 막대 같은 접촉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부식성, 내구성 이런 문제들이 좀 봉착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계측할 수 있는 레벨의 그 매질 자체들이 어떤 한정적인 상황들이 돼버려요. 곡물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은 좀 쉽지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좀 달리 이 상황을 해야 되는,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제일 조금 적절하게 계측을 할 수 있는 매질은 물이에요, 물. 물과 같은 형태. 예. 물과 같은 형태의 그 레이더, 방식이라고 이제 그 계측을 하기에 좀 편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조금 어렵다, 난이도가 높다 하는 것들은 곡물, 사료 이런 것들인 건데 상당히 어려워요. 그 이야기인 즉슨 왜 그러냐면 그 높이 자체가 다르잖아요. 경사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경사. 예. 그래서 뭐 이런 형태의 경사를 갖고 있으면은 계측을 해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보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뭐 레벨 센서를 몇 개를 더 써서 여기에 평균을 내서 뭐 대략적인 높이를 알 수 있다고 하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보니까 라이다 방식으로 이런 이제 곡면을 측정을 해가지고 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효율성을 갖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라이다가 비싸니까. 그래서 이 레벨 계측 센서를 세개네개를 해서 어떤 특정점들을 예, 포인팅 해가지고 읽어내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접촉식의 좀 장점들도 많이 존재를 하고요. 접촉식도 뭐 혼용해서 써볼 수도 있기는 한데요. 상당히 그 사용 분야가 좀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더 개념 얘기할 거고요. 레벨 측정 레이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뭘 고려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질문 받고 오늘 이제 세미나가 종료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이더 개념이라고 하는데 레이더는 전자파를 이용을 해갖고 이 물체에 에, 송신을 해서 되돌아오는 반사파를 이용을 해서 속도, 거리,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위치는 이제 안테나가 좀 더 있어야 되고요. 이 파라미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의 데이터들을 끄집어낼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속도라고 하니까 과속 표지판 이렇게 되는데 직접적인 속도를 이용을 하는 거고요. 아니면은 뭐 이제 사람의 호흡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계측을 할 때도 사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뭐 거리는 충돌 방지, 어떤 일정 거리를 계속 확인을 해가면서 어, 어떤 알림을 주면은 요건 이제 충돌 방지 같은데 사용을 해볼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형태의 문제들이 좀 존재를 하는데요. 뭐 여튼 간에 그렇고요. 예, 그래서 레이더의 개념은 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출을 하는 게 속도, 거리, 위치 파라미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내 이제 송신 방식으로서는 이제 CW, Continuous Wave, 그냥 일정한 형태의 웨이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다음에 펄스 레이더 방식은 이제 이런 펄스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이 컨티뉴어스 웨이브 가지고는 속도만 검출이 가능합니다. 움직임 상태, 도플러 이펙트를 이용을 해서 검출을 하게 되고요. FMCW 같은 경우는 그 주파수를 수입을 해요. 뭐 예를 들면 1기가에서부터 3기가까지 대역폭을 갖고 있다면 1기가에서 3기가까지 어떤 시간의 이렇게 변화에 따라서 주파수를 쭉 조절을 해주게 되면서 거리를 알 수 있고 속도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레인징 주파수와 그 속도 주파수가 도플러 주파수가 검출이 되면 그걸 수식에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거리와 속도를 계산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펄스 방식하고 IRUW는 거의 비슷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리 속도를 뽑아낼 수 있고 이제 이 한 뭉탱이라고 보면은 요 CW, FMCW, 펄스, IRUW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조금 사용 쓰임새가 좀 다르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속도, 거리, 전력, 구조, 구현 난이도, 정밀도, 범위, 거리 범위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 방식으로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속도 방식은 당연히 CW, FMCW, 펄스드, ILUW가 다 가능합니다. 속도 검출에는요. 거리 멈추는 CW 방식 빼고는 다 가능하고요. CW 방식은 움직임이 있을 때만 도플러 주파수라는 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거리 추출은요. 전력 면에서 보면은 이제 CW나 FMCW가 고전력이고요. 상대적으로 저전력, 펄스드 방식, IRUW 방식은 저전력을 방식을 갖는다. 이 저전력인 이유는 순간적인 펄스가 이게 에너지 성분이거든요. 굉장히 근데 펄스 폭이 좁아요. 예, 좁다 보니까 저전력 방식으로 운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배터리까지 쓸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이에요. 원래 이제 센서라고 하는 건데 레이더 센서는 상시적으로 계속 확인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컨셉은 상시 전원을 이용을 해서 센서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펄스 방식하고 IRUW 방식이 조금 인도어 쪽에 좀 많이 쓰고 레벨 계측에도 써볼 만하고요.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방식은 이제 펄스 방식을 가지고 있고 FMCW 방식도 계속 개발 중에 있습니다. 필요한 방식들이 있거든요. 이 거리 성능이 좀 길기 때문에 50m급을 필요로 할 때는 이걸 쓸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이제 최대 지금 20m까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레이더 안테나의 형상이라고 좀 표현했는데 안테나 이렇게 생겼는데요. 요게 이제 참 사각형 모양의 굉장히 단순한 형태로 보이지만 이 설계를 할 때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고 주파수에 따라서도 마찬가지로 복잡도 이제 구현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 안테나 부분이 이 감지 폭이 넓으면은 당연히 감지가 잘 되겠죠. 그래서 넓게 설계하느냐, 좁게 설계하느냐, 요 얘기를 드리게 되는 거고요. 지금 넓어지면서 좁아지는 상황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여기 부분에서 요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그, 요 엘리멘트라고 하거든요. 요 엘리멘트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금 요 빔의 폭이 좁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빔의 폭이 좁아지니까 뭐 거리 특성이 조금 더 길게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레이더의 주파수의 분류라고 좀 표현을 했는데요. 연속파 방식하고 펄스파 방식이 있고요. 지금 이제 저 주파수 대역에서 지원되는 칩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사용에 맞게 이렇게 개발을 하면 되거나 아니면 그에 맞는 모듈들 사용을 하면 전파 특성에 맞는 그 센서들을 구매를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걸림돌이 그건 거죠. 지금 잠깐 말씀드렸듯이 5.8기가를 썼을 때 내가 원하는 상황들을 다 감지를 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죠. 실제 이제 레이더를 쓰려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 5.8기가, 10기가는 전파가 좀 장파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감지도는 되게 좋은 방면에 그 미세한 움직임들을 다 감지를 해요. 예. 그래서 미세한 감지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뭐 선풍기? 그 다음에요. 예, 펜? 돌아가는 펜? 이런 것들을 다 감지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거기에 따른 대책들을 세운 레이더 모듈을 써야 되는데 실상 그렇게 커스텀 베이스로 움직이지를 않는다라는 단점은 존재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24기가 대역이 좀 많이 사용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밀리미터파 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서 최근에는 좀 쓰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네, 120도 각도로 해가지고 이제 전체를 감지를 할 수 있게 실내에서 좀 사용을 하고요. 실외에서도 사용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그 충돌 방지도 있고요. 애프터 마켓에서요. 그 다음에 블라인드 스팟. 그 다음에 블라인드 스팟은 뭐냐면 자동차에 안 보이는 면에서 그 센서를 부착을 해놓고 감지를 하는 거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음, 과속 표지판? 네, 과속 표지판은 24GHz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정도가 얘기가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60기가는 용도 미지정 대역이어가지고요. 예, 여기도 이제 UWB의 용도 미지정 대역이 존재는 합니다. 여기 쓰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여기 60기가 FMCW 방식이 있고 77기가, 60기가 용도 미지정 대역이었고 자유롭게 그 센싱을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제실 감지 센서에 이제 그 제실 감지, 실내에서 감지하는 센서 중에 사람을 감지한단 말이죠. 사람의 감지하는 인체 팩터 중에 하나가 호흡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네, 요 두 가지 패턴이 되게 중요한 패턴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낙상이라고 해요. 낙상, 폴 디텍션. 그 사람이 이렇게 뚝 쓰러질 때 감지를 하면은 알람을 주겠다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지하는 형태로 제실감지 센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7기가는 차량 충돌 방지 레이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내에서도 제실 감지를 쓸 수 있기는 합니다만 저 77기가가 가격이 상당히 고가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잘 쓰이지는 않고요. 120기가하고 240기가까지는 지금 지원되는 칩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20기가. 우리 수위 레벨은요, 77기가 하나가 있고요. 60기가 용도 미지정 대역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를 써서 이제 우리가 좀 해볼 수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펄스파 방식에서 마찬가지고, 이제 60기가. 그 다음에 UWB 대역인 IRUWB 대역이 이제 송신 방식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좀 나눠놨어요. 이렇게. 예, 쭉 나눠놨으니까 이걸 한번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맞는 이제 출력 전력이 있고, 근데 이제 응용 분야가 이제 되게 중요한데요. 응용 분야. 5.8기가는 주로 실내 감시나 실외 감시, 뭐 근데 이제 말씀드렸던 단점들이 존재한다라는 거. 어떤 단점이요? 너무 많은 것들이 세세하게 감지가 된다라는 거. 작은 주파수들, 선풍기 같은 것도 감지가 잘 된다. 그 다음에 식기가 대역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실내 감시에서 좀 많이 썼어요. 물체 감지용으로는요. 그 다음에 용도 미지정은 그 UWB 내역인데요. 요거는 다양하게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제시라고 헬스케어 용도로 좀 많이 쓰이고요. 24기가 같은 경우는 주로 야외용 그 가로수 있잖아요. 가로수. 예, 거기에 물체 감지용으로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도 미지정 대역은 이제 또 있는데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데 이건 잘 사용을 안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다른 용도일 거예요, 분명히. 예. 그다음에 요 60기가는 이제
예, 펄스 방식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물체 감지용으로 78.5기가가 있고, 그다음에 레벨 측정용으로 존재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용도 미지정되어 120기가고 240기가는 아직 쓰임새가 그렇게 많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레이더 센서를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 예. 레이더 센서를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감지도가 어떤 주변 상황에서도 잘 감지가 되냐? 이 문제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유의한다면 초음파 대비 적외선 대비 카메라 센서 대비 조금 더, 좀 적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렸, 예전 이제 세미나 때 항상 얘기 드리지만 말씀드렸듯이 이 레이더가 만능은 아닙니다. 그래서 퓨전으로 섞어서 써볼 수도 있어요. 뭐 카메라 센서하고 TOF 센서하고 뭐 이렇게 레이더하고 이렇게 써서 우리가 원하는 실제 감지도를 높인다든지 해보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 어떤 센서를, 감지 센서를 써볼 것인가에 대한 고려 사항들을 여기서 좀 표현을 했는데요. 뭐 기후 특성, 뭐 공사장과 같은 특수한 환경, 벽 투과성, 이 세 가지 형태가 지금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강설, 강우, 황사, 안개 같은 환경에서도 어,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공사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분진. 그죠? 가장 큰 게 분진이고요. 그 다음에 장애물이 많다라는 단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진동.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진동이라는 거는 이제 주파수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하고, 벽 투과성. 벽 투과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제 이 균열 감지나 이 안에 철근 감지나 이게 매몰자 같은 경우, 뭐 붕괴 현장 같은 데서 써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레벨 측정 레이더 올해 오늘 본론인 레이더인데요. 뭐 레벨 측정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접촉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예, 부식성 물질이나 뭐 물에 계속 이제 만약에 접촉식이라고 한다면 부식성이 상당히 강해질 거잖아요. 그다음에 고온이나 고압, 이제 내부의 고온, 고압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이제 문제가 될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위생이 중요한 환경. 음. 그 의료용이 여기선 좀 속하겠네요. 의료물들을.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 그 지저분한 상황도 있죠. 폐기물 같은 거. 폐기물, 그 폐수 처리장. 예. 그런 데서는 이제 비접촉식으로 쓰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겠죠. 아무래도. 그다음에 그 전자기파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온도나 압력, 먼지 등 가스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뭐 조금 논외로 얘기 드려보면 이제 가스 디텍션 자체가 그 테라헤르츠라고 하는 전파로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 만약에 가스 감지기에 관심이 있으시면 테라헤르츠파를 한번 고민을 해보실 수도 있겠네요. 예, 접촉식, 비접촉식이니까 주변에 좀 어느 정도 원거리에서 주변 가스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메리트가 클 거잖아요. 음. 그다음에 이제 높은 정확도인데요. 레벨이 그냥 탱크 통 안에 있으니까 거의 대부분 그 주파수의 차이 측정을 통해서 정확도가 가능한 레벨 측정이 가능해요. 밀리미터 단위로 측정이 가능하고요. 이제 다양한 적용 분야라고 했고요. 액체뿐만 아니라 이제 분칠, 뭐 예를 들면 밀가루죠, 밀가루. 밀가루, 고체 물질 같은 게 이런 레벨 측정에도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통 안에 집어넣고 통 안에 집어넣고 여기 안에 있는 이제 내용물 자체를 계속 디텍션해서 알림을 주겠죠. 그러면 재고 관리 특성
여기에 있는 내용물 자체가 좀 비어 있다면 실시간으로 알림을 줌으로써 관리를 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비용적으로 효율성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죠. 뭐 그때그때 이제 계속 채워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안전성. 만약에 레벨기가 없으면, 레벨 레이더나 뭐 이런 방식이 없으면은요, 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봐야 돼요. 근데 여기가 높이가 뭐 7에서 10m 정도 되면은요, 사람이 공포감을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성, 그 다음에 당연히 유지 비용. 이게 비접촉 방식 대비해서 접촉 방식은 부식이 일어나거나 내구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접촉 방식 대비 비접촉 방식의 유지 비용이 절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또 이런 이슈가 있는데 최근에 다른 유전율에 의한 차이를 이용하여 계측. 그러니까 오일하고 물하고 차이. 그러니까 오일 높이를 알고 싶은 거예요. 오일 높이를 안다고 하면은 여기 물 자체의 그 반사도를 확인을 해보면은 오일 높이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게 가능한 게 왜 그러냐면은 오일하고요. 오일의 유전율 특성이 되게 낮습니다. 낮아요. 그 다음에 물 특성은 유전율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반사를 해요. 매질이 통과를 못 해요. 그러니까 수중에서 물에서 그 전파는 통과되지 못해요. 예. 전파는 통과되지 못하니까 음파를 사용을 하죠. 예. 음파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유전율 특성이 낮다 보니까 투과를 해서 가는데 이 투과도가 어느 정도 투과 깊이가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또 주파수마다 좀 다르기는 해요. 자, 여기서 잠깐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오일류, 뭐 절연유, 대두유, 까놀라유, 올리브유, 코코넛 오일, 뭐 오일 등유, 광유, 뭐 이런 이제 유량 오일류들의 주파수 이제 측정한 주파수거든요. 유전율을 측정한 주파수 대역에서 뭐 대부분 오일류 보면요. 어때요? 유전율이 3 이하예요. 3 이하. 예. 그러니까 상당히 낮죠. 낮으니까 저 전파가 투과를 하는 상황들이 생겨요. 예. 전파를 투과를 하는 상황들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레벨 측정 기술은 이게 카테고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뭐 수동식, 기계식, 스위치 방식, 그 다음에 로드 게이징, 검수관, 그 다음에 전기 기계식, 뭐 자기식, 저항식, 서버 방식, 광학식, 초음파 방식, 레이저 방식, 레이더 방식, 이렇게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제 포인트 레벨이 대부분일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이제 조금 표현을 해봤죠. 예, 요 쭉 해놨는데 그래서 지금 연속 레벨로 측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밀도도 가능하고 뭐 인터페이스가 있어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뭐 이런 측정 기술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유전율 자체는 유전율이 높아질수록 손실이 적어진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뚫고 못 지나가서 그래요. 다 반사가 되니까 이제 이 유전체 안에서 입장에서는, 뭐 지나가는 게 없는 거죠. 손실이 적다는 표현이 그거예요. 결국은 반사도가 높아짐으로써 이 해당되는 레벨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벨 측정 원리 자체는 어떤 기준면이 존재를 하고요. 기준면. 그 기준면에서 이 레이더 높이를 알 거잖아요. 예, 알고. 그럼 여기서 여기 이제 찼단 말이죠. 찼어요. 그러면 요만큼의 높이로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5m 여기가 3m라고 하면요. 5m 빼기 3m니까 2m죠?
예, 2m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레벨 측정 원리예요. 대부분이 다 이렇게, 대부분이 아니라 다 알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반사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요게 또 재미있는 거는 이제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어떤 상황들이 생기냐면 유전율, 이제 DK가 유전 상수거든요. 유전 상수가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예,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유전율도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압력이 늘어남에 따라서 온도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유전율이 증가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압력도 높아지면은 온도도 높아지면은 유전 상수는 증가한다는 사실인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내부의 그 어떤 매질이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죠. 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포인트들. 예, 일반적인 상황들이 아니니까. 그 포항제철 같은 데는 그 용광로에 있는 용종탕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그 용광로 안에 있는 쇳물의 높이를 알고 싶대요. 예, 근데 여기서의 제약사항들이 많은 거죠. 상당히 뜨겁잖아요. 예, 상당히 뜨거우니까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이런 특성들이, 전자파의 특성들이 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신호 처리를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표현을 해봤는데 잘 보이지 않으실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했지만 요 주변 상황들이나 어떤 제약 사항들, 고려 사항들에 대해서 예, 요 방식들 여기 지금 레이더 방식이 있는데 1번 좋음, 양호, 나쁨 이런 상태를 표현을 해놨어요. 가장 무난한 게 그래도 레이저 방식하고 방사선 방식이 좀 무난하네요. 예. 그래서 1, 2번밖에 없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지금 조건은 뭐 이렇게 이제 주변 온도 변화, 부식성, 밀도 변화, 유전체 변화, 뭐 여러 가지 변화치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상태, 좋다, 양호하다의 상태가 지금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펄스 레이더의 내용 자체는 이제 좀 단순해요. 이 RF 구조 자체들은. 그래서 여기서 그 모듈레이션 된 그 펄스를 쏴서 앰플리파이어를 통해서 날아가서 갔다가 되돌아오는 반사파에 의해서 예, 이렇게 수신단으로 들어가면은 로컬 신호에서 원 신호 빼주고 그 차이 신호만 내부 들여 보내서 디텍션을 하고 디스플레이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호 처리 자체는 이제 그 열 자체를 가지고 갔다가 되돌아올 때 이 열 샘플링을 하는 거죠. 쭉 샘플링을 해보면은 ADC를 통해서 변화하는 구간들이 있단 말이죠. 요 구간 자체가 거리축이에요. 예. 그래서 거리축이 돼버리고 요걸 샘플링을 하는 거죠. 나머지 이제 다 버리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그 반사파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어요. 음. 그 다음에 이제 FMCW 방식은 이제 송신을 하죠. 타겟에. 맞고 반사를 한단 말이죠. 근데 송신파 자체가 첩신호라고 해요. 시간 변화에 따라서 주파수의 변화를 계속, 예, 주파수 변화를 주어서 요 오실레이터 발진기 부분에 신호를 계속 수입을 해주는 거죠. 1기가에서 3기가, 1기가에서 3기가 계속 스윙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스윙을 해주다 보니까 스윙을 하면서 그 신호 자체가 이제 날아가겠죠. 갔다가 되돌아가면은 믹싱을 해요. 원신호는 알잖아요. 원신호 아니까 여기 들어오면은 차이 주파수가 생기거든요. 그 차이 주파수를 이용을 해서 예, 이제 주파수로 디지트화 시킨 다음에 주파수로 표현을 해요. FFT라는 퓨리에 트랜스폼. 그걸로
신호 처리를 한 다음에 주파수로서 표현이 돼서 레인지 주파수하고 도플러 주파수가 표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업첩, 다운첩, 업첩, 다운첩. 첩은 꾀꼬리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요게 송신 신호예요. 파란색 부분이 송신 신호고, 그럼 이제 갔다가 되돌아올 때 지연이 약간 돼 있을 거고, 그 지연된 송신 그 업첩 이제 요 신호가 업첩에 따른 에코 신호, 다운첩에 따른 에코 신호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요 차이 주파수를 우리가 비트 프리퀀시라고 해요. 비트. 예, 비트. 순간적인 상태를 비트라고 하거든요. 그 비트 주파수를 도출을 했는데 업첩일 때하고 다운첩일 때 비트가 주파수가 생성이 될 거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 주파수를 이용을 해서 거리 주파수하고 도플러 주파수를 추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유도식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파수를 이용을 해서 이제 거리 주파수, 도플러 주파수 만들어내면 여기에 또 수식들이 존재하는데 그 주파수를 이용해서 레인지 값, 도플러 주파수를 이용해서 속도값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자, 그 얘기 하나 드리고요. 요 매질의 종류가 되게 중요해요.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그 주파수를 선정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CW하고 FMCW 펄스드 방식 요게 이제 그 매질에 따라서 펄스의 특성들이 다 이제 그 파의 특성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해야 되는데 저희 그 레벨 센서 자체는 펄스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매질에 다 잘 적용이 되고 있어요, 지금. 뭐 그 얘기 하나 드리고요. 여기서는 이제 60기가고 77기가를 가장 많이 쓰니까요. 그렇게 지금 우리가 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리하고 각도 부분. 이제 일반적으로 레벨은 이제 단일 포인트로 쏘거든요. 어떤 집중된 형태로 포인트를 쏘기 때문에 이렇게 빔이 샤프해요. 예, 샤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샤프한 게 얼마나 샤프한지에 따라서 또 그 값의 형태가 달라질 수는 있기는 합니다만 뭐 그런 얘기가 하나가 있고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수직 설치하고요. 만약에 이제 틸팅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감지를 한다 하면은 보정값을 집어넣어야 될지는 고민을 해야 될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의 하천 쪽에 이게 밑면을 모르니까 이게 솔직히 여기 안에 물을 측정을 해보진 저 밑면을 측정해보진 않았잖아요, 땅.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기준값을 하나 정해가지고 기준 레벨부터 차오르는 걸로 확인을 해서 우리가 수익계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유량계가 있어요. 유량계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레벨 자체 그 유전율 매질의 유전율 자체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거기에 감안을 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해가면서 신호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차량 충돌 방지가 존재를 해요. 차량 충돌 방지. 그 다음에 적설량. 수의계하고 적설량하고 거의 유사한 개념이고요. 어느 정도는 가능한데 이것도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제품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여기 렌즈 안테나예요. 이것도 이제 그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여긴 재질이 좀 다른데요. 그 다음에 이제 뭐 V-PR100 레벨 버전이에요. V-PR200 레벨 버전, FR500. 요거는 지금 이제 FMCW 방식으로 우리가 설계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어서 이렇게 좀 표현을 해놨고요. 그래서 감지거리는 10m, 20m, 50m, 감지 각도는 10도 내이고요. 그다음에 전류 특성은 이와 같이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전력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제 다른 형태 그 인터페이스들이 좀 있거든요. 거기 부분에서 좀 많이 전력 소비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뭐 올해 3월 뭐야 이런 거 요 부분은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위 센서, 뭐 감지 센서가 있는데 우리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수위 센서니까요. 다양한 형태의 매질을 측정할 수 있으니까 한번 테스트들을 해보시고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 있겠다. 시장 동향을 간단하게 얘기를 드려보면요. 유사 제품들은 이제 이렇게 이제 원래는 이제 이런 게 있다 뭐 이걸 비방하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레벨 센서가 있는데 이 베가라는 회사가 가장 큰 회사일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격도 상당히 고가이고요. 그래서 이걸 저가로 저희가 하고 싶어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이와 같은 형태. 예, 방식이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대부분 이제 80기가들은 이제 용도가 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쓴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무게 가격이 좀 비싸고요. 주파수 방식 그 레이더 이제 그 레이더 방식 자체가 펄스드 방식이 그 대부분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국내 시장 자체는 이제 2020년도 기준에서는 1,400억인데 2025년도는 뭐 대략 2천억 정도인데 뭐 이거는 이 국내 시장 규모에서 레벨 센서만 좀 뽑아낸 거거든요. 대략적인 거예요. 대략적인. 근데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레벨 센싱이 그냥 단순히 수위 센서 같은 높이 측정뿐만 아니라 침수 센서나 이런 걸로 지금 발전을 해 나가고 있고 다용도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그 시장 규모는 커지고 있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4조에서 5조 정도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매해 20% 정도 성장을 지금 하고 있으니 해외 시장 규모도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는 거. 특수 시장이고요. 레벨 측정 시장 자체가 특수 시장인데 아이디어 내면 여러분들이 이제 특수 시장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전파법에 이제 2025년도부터는 이제 60기가하고 77기가만 야외에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예, 제가 하나 더 여쭤봐야 되는데 그쪽에 그 전파 관련된 그 기관에서 그 UWB 대역도 쓸 수 있거든요. 10m 내에서는 그 야외에서 사용이 가능, 용도 미지정이라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제가 확인을 좀 해보기는 해야 되는데 여튼간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장 동향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 얘기를 드렸고요. 고려사항이 뭐냐? 고려사항은 레이더는 만능이 아니다고 계속 얘기 드려요. 주파수적 고려사항, 직진성, 반사성이 굉장히 주파수가 올라가면 강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고려를 할 때 이제 레벨 측정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주파수를 높은 주파수 쓰는 게 좋죠. 그다음에 충돌 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차량용 충돌 방지 레이더가 77기가, 80기가의 그 이야기 세팅이 되어 있는 게 그런 이야기들이고요. 그다음에 환경적 고려 사항, 이제 실내외 주변 환경인데 이 수위 레벨 자체는 이제 잔잔한 물의 양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게 요동치거나 하면은 측정이 어렵겠죠. 곡물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가격적 고려사항. 당연히 가격은 많이 쓰면 당연히 낮아지는데요. 현재로는 가장 고가인 거죠. 내구성도 되게 높아요. 그래서 비싼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송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유선으로 할 건지, 무선으로 할 건지, 이런 것들. PC용 프로그램으로 할 건지, 뭐, 이제 인터페이스를 어떤 것들을 고려할 건지. 에 따라서 조금 포인트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전체 솔루션 구성하실 때는 고려 사항들이 많으신 거죠. 그 다음에 조금 까다로운 게 이제 안테나 개발이 될 거고요. 그래서 안테나 개발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파수가 높아지면 기판도 바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도금 상태도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0기가부터는 외부에다 안테나 설계를 못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내부에서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레벨 레이더는 기본적으로 렌즈 안테나가 같이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부에서 이제 그 고객사 입장에서 실제 개발을 하시거나 한다면, 혹은 테스트를 하신다면은 이런 챔버 구성들도 하셔야 돼요. 네, 챔버 구성은. 네, 그런 챔버 구성이나 시뮬레이터 등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저희 쪽에 문의를 잘 주시면은 저희가 좀 이해를 하실 수 있게 조금 선정 혹은 정성적 평가로서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릴 수 있고요. 예.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수위 레벨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활용 분야 뭐 더 물어보시고 싶으실 거 있어요? 저희는 이제 이게 레이더 자체는 방산용이 저희 다루는 것도 있기는 한데 저희가 대부분 산업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레이더가 분야가 엄청나게 광범위해서요. 말씀 계속 드리지만 한 포인트 쪽 어떤 응용 분야 하나 잡아서 창업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활용은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뭐 저희 아마 유튜브에도 나와 있을 거고 저희 아마 이러닝 강좌 쪽에서도 나와 있을 텐데요. 거기에 그 레이더 기술에 관련된 내용들을 더 자세히 보실 수가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저희가 세미나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기본적인 내용은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기본 원리도 이야기 드렸고요. 네, 레이더 활용은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요. 제가 모르는 분야도 있어요. 차량 내부에서 외부로 레이더 측정을 하려는데 24GHz로 적합할까요? 차량 내부에서 외부로 어떤 대상물을 센싱을 하려고 하나요? 사람 차 24기가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니면 10기가 대역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UWB. 24기가는 조금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저기 뭐야. 거리는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데요? 한 10m 내라면은, 5m면은 UWB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UWB.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다 레이더 기본 원리를 자꾸 여쭤보시는데 레이더 기본 원리는 저희 유튜브 쪽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유튜브 사이트에 보시면은 기본 원리는 맨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두 가지를 못 해요. 사물 감지는 따로 레이더 센서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수직면으로 측정을 하잖아요. 렌즈 사용을 해서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지나가는 사물을 측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물용 레이더를 하나 더 쓰시든지, 주파수 좀 낮은 걸로 쓴다든지, 예, 하면은 좋을 것 같네요. 예, 그것도 과제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연구 과제로, 주제로요. 최근에 이제 연구 과제들이 저기 레이더 쪽에서는요, 통신하고 레이더 센싱하고 이 두 개가 같이 되기를 아니, 원하는 상황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6G 쪽에, 6세대 통신 쪽에 표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좀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듀얼 상태로 쓰고, 이제 나중에 합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7기가 안테나 설계는요,
어, 예, 뭐를 얘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런 게 그 77기가, 이게 밀리미터 파도 좀 상당히 높은 밀리미터 파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려움이 많죠. 예, 설계 툴이 없으면 못합니다.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예, 이게 이제 테스트 챔버가 있어요. 이게 이제 18기가에서부터 그 80기가까지 가능하고요. 예, 이런 게 이제 작은 챔버인데 안테나 사이즈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 거리가 예, 길이는 그렇게 선정을 하면 되고요. 그 안에 이제 앞서버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제 그 짐볼이라고 하는 게 이게 돌아가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그 계측기는 그 네트워크 분석기가 좀 있어요. 근데 주파수가 높아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솔직히 이제 챔버를 안 쓰고 싶다 하면은 간이 챔버를 만들 수도 있어요. 예, 간이 챔버를. 그래서 간이 챔버 만들어서 써도 되고요. 그래서 어떤 대상물을 어떤 식으로 측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셋업들이 조금씩 다른데요. 필요 장비는 이제 이 네트워크 분석기, 스펙트럼 분석기가 있으면 좋은데 너무 고가거든요. 주파수 높아지면은 뭐 24기가 같은 경우도 좀 고가인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할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타겟 시뮬레이터를 쓰면은 좋겠는데, 타겟 시뮬레이터도 제가 알아보니까 중국산도 1억이 넘어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고가인 거죠. 그래서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되는 거는 이제 정성적인 평가로서 조금 정량적으로 나오게끔 하는 쪽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생산지근은 어떤 식으로 이제 측정을 할 거냐. 그걸 거치하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인 건데,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24기가 같은 경우는, 예, 그 24기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취급하는 이제 그 테스트 장비 저가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예, 그래서 파워하고, 파워하고 주파수가 측정이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이용을 해서 좀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낮은 주파수의 저전력 사물 감지용을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그 UWB가 좀 더 적당합니다. UWB가. 예. UWB 레이더 IC. 예, 10기가 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전력으로 사물 감지가 가능한데 요거는 이제 감지용 센서를 만들어야 되겠죠. 예, 사이즈는 조금 돼요. 예, 명암 사이즈보단 좀 작겠네요. 네, 명함 사이즈보단 작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쓰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은 저희한테 메일로 주시면은 제가 조금 추천을 해서 정확하게 용도가 뭔지를 알려주셔야 되고요. 감지 거리하고 감지 각도를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선정을 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저전력이면 얼마의 이제 전력을 소비를 해야 될지도 조금 이제 수치적으로 좀 주시면 좀 편하겠죠? 네. 혹시 뭐 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내부에 이제 이런 이제 출장 교육이나 연구 협업, 이제 수험 채용용 키트, 뭐 수업용 체험용 키트는 요게 이제 좀 특화되어 있어서 얘기 드리는 건데 뭐 주요 뭐 하는 것들이 무선 통신 쪽 관련된 거하고 레이더 쪽이거든요. 그다음에 안테나. 예, 그래서 다양하게 저희가 업무를 하는 여기에 이제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보여지지 않는 보안 과제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뭐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거나, 혹은, 저희가 이제 그 고객사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납품을 고려할 때, 저희 제품을 쓰실 거나 할 때, 저희랑 컨택을 하셔서 한번 좀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레이더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한 주파수 대역을 저희가 그 건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고 있고요. 뭐 고객사들이 몇 군데 저희 지금 보이시는데 한번 좀 얘기해 보시고 선정을 하시면 그 정도 이제 소요 비용들이 좀 많이 절감이 되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은 세미나는 이것으로써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